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충북 서태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계장을 운영하신 지는 꽤 되셨고 양계장 부근에 컨테이너 집을 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시죠. 큰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양계장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5년 전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됐죠. 친구 녀석이 양계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고 저도 오랜만에 큰아버지 얼굴도 뵐 겸 찾아갔던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이 좀 더 걸려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짐을 풀자마자 친구는 양계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야, 여기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그냥 들어가다 큰일 난다? 사실 양계장은 일반인에게 접근 금지 구역인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이었죠. 특히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와 함께 양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양계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능숙하게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닭들이 알을 낳으면 벨트로 알이 굴러가고 그 벨트를 타고 특란과 소란 등 무게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일을 너무 잘해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그 남자는 저와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남자를 보게 됐죠. 큰아버지가 직원을 구했다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고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이었어요.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한 달 전쯤 큰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 근처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 계란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큰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죠. 옷차림을 보니 길에서 잠을 잔 듯 흙이 묻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게 보여 컨테이너 방을 하나 내어줬고 며칠이 지나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아버지는 양계장 청소를 시켜봤더니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닭이 500마리 정도 있는 작은 곳인데 500마리 안쪽으로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서 직원이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혼자서 적적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외국인 남자가 안쓰럽게 보여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큰아버지가 혼자 지내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남자에게 큰아버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와 친구는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정말 섬뜩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큰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내려갔는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큰아버지와 병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을 챙긴 뒤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큰아버지와 외국인 남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남자에게 마지막 점검을 부탁했답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 외국인 남자는 숙소로 돌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차 큰아버지는 양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정을 하지 않고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낮과 밤은 기온차가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버지는 외국인 남자를 불러 훈계를 하셨다고 했죠.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 답답한 나머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큰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발밑 부근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 눈을 뜨셨다고 했죠. 그런데 눈앞에 외국인 남자가 길다란 노끈을 들고 큰아버지 목을 조르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숙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외국인 남자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심한 타박상과 근육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남자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양계장으로 오기 전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고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같이 일하던 작업자를 다치게 하고 곧장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아버지 댁을 발견했고 며칠간 숨어서 양계장을 지켜봤는데 사람도 뜸하고 숨어서 지내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큰아버지를 살해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스스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버지가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나 섬뜩하네요. 그 외국인 남자도 말 못할 사연이 많겠지만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큰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돌아온 건 참혹한 배신이었죠. 안 그래도 사람을 그리워하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극도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